수도권에서의 방심은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이동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렵게 지켜온 일상이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속보 살펴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 속보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 39명, 한 20여일 가까이 계속 비슷하게 나옵니다. 줄었다가 늘었다가. 네, 계속해서 소모임, 교회 소모임. 이번에는 다단계 업체도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리츠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요. 근데 이 회사가 그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일단 오신 분들한테 판매하는데 판매하면서 재미를 함께 돋구기 위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령의 연세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고 또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 선물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인들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한 200명 가까이 199명 정확히 얘기하면 네. 지금 현재 밀접 접촉자로 지금 구분이 돼서 이분들을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를 방문해서 감염된 분들이 전국으로 전파가 돼요. 충남까지 지금 가 있거든요. 충청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 여기에 여기만 추가 확진 19명에서 그렇죠. 전체 29명. 29명. 네. 그러니까 결국으로 보면 39명 추가 확진이 나왔는데 그중에 31명이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이런 이제 그 소위 아까 말한 다단계 판매 업체가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지금 이게 소위 떴다방 형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걸 하거든요. 네. 또 이러다 보니까 감염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 연세가 많으시면 치명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다단계고 영업이라고 하지만 70, 60대 이상 대부분 또 70대 이상 확진도 많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기 네, 때문에. 건강용품 이런 그렇죠. 거라. 뭐 예를 들면 뭐 네. 옥장판 이런 거 판매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직원 중에 한 분은 동네 의원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간호사 2명도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네. 돼가지고 자가격리하고 있고 이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 감염, 지역 감염 관련해서 오늘 병상 활용 모의 훈련이 있었다고요? 네. 우리 사실 대구 경북에서 있었던 일 다들 기억하시죠? 네. 갑자기 확진자들이 폭증하면서 그때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었죠. 네. 그게 사실 초반에는 제대로 되기 힘들었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해나갔단 말이죠. 근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는 대구 경북에 비할 바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인구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산발적으로 30명에서 50명 사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환자가 폭증할지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어떻게 병상을 확보하고 어디가 부족하면 어디로 뭐 보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질본에서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 대응 관련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통합 환자 분류반을 해서 서울시 또 인천시 경기도는 일단 병상의 현황 같은 거 파악하고요. 또 소방청에서는 중증 환자 나면 어떻게 이송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모의 훈련하면서 사실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거의 제 기억에 금요일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런 방역 원칙을 좀 꼭 좀 지켜주세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주민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주말을 앞두고 모임과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를 취소하시거나 연기하시고 주말 동안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에 대해 당부드립니다. 종교 소모임에서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을 교훈 삼아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소모임을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나 불가피한 대면 모임의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찬송, 기도 등이나 공동 식사와 같이 침방울 전파의 위험이 큰 행동은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30-40여 명씩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다시 늘었네 하고 걱정했다가 문제는 이러다가 대규모 집단 감염 나오면은 금방 몇백 명에서 2달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대구 때도 생각해 보면 그때 하루에 1명, 2명 아니면 안 나오고 이럴 때였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다 때 끝났다고 터졌죠. 생각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는 괜찮네라고 할 때 네. 엄청나게 폭발했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상황이 위중하다고 봐야 될 거고 네. 다만 그때보다 국민들이 훨씬 조심합니다. 훨씬 조심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확산이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요즘에 사실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마스크도 좀 힘들고요. 또 많이 좀 느슨해지면서 이제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네. 이러다 보면 언제 다시 폭발할지 지금 예측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일단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역 집단 감염의 대부분이 수도권입니다. 말씀드렸던 수도권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아직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게 일상화된다면 방역 체제를 더 강화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결정이 됐고, 네,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있는데요. 근데 이걸 이제 청으로 승격하면서 감염병 연구 기능은 네. 복지부가 복지부가 가져가는 가져가죠. 네. 청에서 오히려 뺏어간다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오늘 청와대가 그러지 말라는 입장을 냈어요. 전면 네. 재검토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안을 보면 외형상은 청으로 하니까 승격이죠. 네. 근데 권한은 오히려 축소가 되니까 네. 이게 제대로 된 그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글에 네.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정은경 본부장도 완곡하게 이에 대해서 좀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것 같고요. 네. 이에 이제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네. 국립 이제 지금 보면 감염병연구소 원래는 감염연구센터요. 네. 감염병 연구 기능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하면서 복지부로 떼주는 거였는데 네. 오늘 정부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 다시 전면 재검토입니다. 전면 재검토해라.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청을 승격하면 일단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청을 승격하게 되면요, 일단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질병관리본부를. 근데 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면 인사나 아니면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복지부가 그걸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일단 이제 그 급수도 일단 차관급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예산 편성권이나 인력 편성을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독립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복지부의 외청이니까 복지부의 관할을 좀 받긴 관련도 하지만, 받긴 하겠지만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 잘 지금 본부는 이제 복지부의 부서니까. 네. 복지부에서 모든 걸 다 관할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네.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는 이제 권역별 질병 대응 센터를 신설을 해서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도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지역 조직은 없었는데 지역 그렇죠. 조직도 생긴다. 만들어서 지자체 네. 방역을 지원하게 된다는 거, 이 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그 질병관리본부가 생기기 전에 국립보건원에서 태동을 한 거예요. 네, 네. 사스가 발생하면서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었고요. 네. 메르스 때 질병관리본부가 조금 더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보건복지부의 권한 아래 있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청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복지부가 이걸 만드는 과정에 국립보건연구원하고 감염병연구센터를 합쳐서 감염병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복지부로 이관을 시킨 거예요. 원래 네. 이게 질병관리본부에 있었는데. 그러면요, 인원이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3분의 1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오히려 줄어들어요, 인원이. 네. 3분의 1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산도 거의 줄어들게 되고요. 오히려 연구 본부보다. 부서는 예산이 되게 많죠. 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떼서 복지부로 가면 줄려다가 원래 있었던 본부에 있었던 기능보다 기능이 더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오늘 청와대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정경 네. 본부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이게 생겼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통해서 지원을 네.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 인력이 없게 되면 실제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 네. 대통령이 이걸 받아서 결국 재검토 지시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정은경 본부장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제 정은경 본부장도 말을 아꼈죠. 말을 아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표시한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원인과 기전을 밝히는 그런 기초 기전 연구도 있고 백신 치료제 개발 연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임상적인 그런 연구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백신 치료제와 같은 그런 보건의료 성격의 연구는 보건의료 R&D 조직하고 융합돼서 추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역학 그리고 정책 같은 그런 공중보건 연구는 별도로 연구기능을 확대해서 질병관리청의 소속 연구 그 조직으로 만드는 그런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조직을 만드는 방안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이나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연구 기능을 질병관리본부에 계속 넣어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미국 이렇게 이번에 무너진 선진국들 보면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그렇죠. 민간 의료 중심의 나라들 이번에 많이 혼쭐이 나고 있고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독일 같은 의료병상이 잘 준비된 나라도 지금 24,000개 중환자실을 4만 개까지 늘리겠다. 우리도 지금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유럽 네. 다 보세요. 이게 공공의료기관들이 대부분 다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의료비가 비싸지게 되고 일반인들은 치료받기도 어려워지고 미국은 초창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검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면서 네.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게 되고 공공 시스템 우리처럼 이렇게 전 국민 의료보험을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공공의료기관들은 예컨대 경남 보세요, 경남. 경남 같은 데 공공의료기관 폐쇄해버렸잖아요. 네. 돈 안 된다고. 홍준표 지사 때 그렇죠. 그게 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의료기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사각지대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정말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안 생겨야 되고 효율적으로 질병 예방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감염병 예방이 가능한데 네. 공공의료기관들 돈이 안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자꾸 문을 닫는 것은 네. 앞으로 지금 주기적으로 그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또 올 다음번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진국이 지금 소일거 외양간 고치고 있는데 우리는 소까지 우린 뭐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 피해니까 우리 지금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요.